김남국 의원은요. 이게 본인의 이 의혹이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고의로 만든 거다라고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의 언론 유출 주장, 피해자 행세. 오늘 한 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피해자 행세. 윤 정부 실정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 홀로 광야에 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덮인 건 돈 봉투다. 윤 정부 실정이 덮인 게 아니라 돈 봉투 의혹만 덮였다. 속이 쓰리다라고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께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그 윤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김남국 의원 개인 그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얘기대로라면 상임위 중에 몇천 원 거래한 걸 검찰이 딱 보고 있다가 펌핑해서 소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기획 수사한다. 근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 정도로 거물급입니까? 이 초선에 상당히 비우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뭐 실정 덮을 정도로 뭐가 거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오늘 검찰이 이제 수사한 동기가 결국 본인이 거래하던 업비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비트성 거래소에서 이상하다 해서 업비트 비트 이런 거래소에서 FI에 통보한 거잖아요. 통보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또 이걸 자료를 넘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을 수사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뭐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많은 희망을 가졌던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청년 정치인에 대한 희망을 저런 식으로 되갚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장경태랄지 김남국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청년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그냥 전형적인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아니 자기가 잘못이었다면 왜 민주당 의총 2시간 전에 탈당하겠다고 도망을 갑니까? 이건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로 복당이랄지 윤리 제소 이런 거에서 일단 도망가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잠시 나가 있다가. 그 당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지금은 일단 탈당은 당을 위해서 탈당했다고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와서 정치도 하고 코인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 양손에 두 떡을 딱 다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저는 탈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의 검찰 탓은 한두 번이 아니다.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제작품이라고까지 하는 게 궁금하다. 코인과의 연관성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김남국 의원이 법무장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거 말고는 연관성이 없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톡톡 튀는 답변으로 국민들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뭐 명명백박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처럼 했다가 사과한 것처럼 했다가 딱 탈당하고 돌아서자마자 저렇게 어제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그 FIU에서 이상한 거래가 포착이 됐다는 게 없었으면 세상에 안 나올 얘기였잖아요. 예. 그것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될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엔 드러난 게 어떻게 검찰의 작품이라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맞는 논리를 갖다 구성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모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김남국 의원이 또 2번째 한 방 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 정부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의적인
작품이 아니냐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 전려드리고 있는데요. 학 회장님, 국회에서 이 P2E 관련된 토론회 내지 공청회가 많이 그래도 열렸는데 38번 열렸다고 보도됐습니다. 대부분이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이랄지 아니면 뭐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된 논란이 아니라 뭔가 좀 업계의 뭐 부흥, 장점 위주로 된 토론회가 많았다 이런 분석도 최근 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토론회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불안하게 좀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런 토론회 이번에 이제 저희 한국게임학회가 이런 이제 이익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상하게 대부분의 그런 토론회는 저희 학회를 배제하는 좀 재미있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회도 이제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해서 정치 토론회는 아니죠. 이제 정책 토론회를 기획을 하는데요.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대개 발표자, 그러니까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보게 되면 대충 이게 어떤 성격의 정책 토론회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상대 팀과 우리 팀의 선수 대진표를 보게 되면, 즉 선수 출전 명단을 보게 되면 이 시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대충 나와서 이제 토론자와 발표자를 보면 이건 우호적인 토론이구나, 예를 들면 P2E에 또는 이건 비판적 토론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어떤 38번 했던 이것도 이제 양당 여당과 야당이 15번씩 사이좋게 너무 대부분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토론의 구성을 볼 때 위험성 이야기, 저희 학회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위험성 이야기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합법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산업의 미래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익 공동체, 즉 이제 위믹스 이익 공동체라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P2E 이익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차원인데 근데 나머지는 이제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